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조언이라고 건넨 말에 괜히 벽을 치는 후배들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게 한마디 조심스레 했을 뿐인데 괜히 기분 상했다고 하거나 대화가 끊겨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 박사 이명진입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도 한 번쯤 겪으셨을 겁니다. 속으로는 걱정돼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넨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 하나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투입니다.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같은 뜻이라도 더 따뜻하게, 더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평범한 말 대신 듣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표현,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말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억지로 바꾸는 말투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존중받고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진짜 말의 기술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자리에서도 쓰일 수 있는 단 한마디, 여러분의 품격을 살려주는 핵심 표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이 포인트를 정립해 드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혹은 식당에서 반찬을 더 드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나도 모르게 무심코 됐어요 하고 짧게 대답했던 경험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다며 다가올 때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됐어요나 괜찮습니다 하는 상대를 배려하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말들은 자칫하면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하는 차갑고 단호한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됐어요 라는 말 속에는 필요 없다, 그만둬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숨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뇌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상처를 입거나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비록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따뜻한 마음과 호의가 무가치하게 여겨졌다고 느끼기에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에 온기를 더하는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됐어요, 대신 그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경 써주시니 정말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호의가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충분히 존중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줬을 때 고맙습니다 라는 말 대신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건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의 온도를 바꾸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아주 사소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표현을 품격 있는 표현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품격 있는 말버릇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유독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고 존경받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말버릇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화려하거나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박하지만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버릇은 바로 덕분에 제가 배웁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랫사람이나 후배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칭찬을 받는 상황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가 누구이든 배울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진심으로 표현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젊은 직원이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알려주었을 때 단순히
그래 고맙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김 대리 덕분에 제가 새로운 걸 다 배우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젊은 사람이 빨라서 좋네요. 라고 구체적인 칭찬을 덧붙여 말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여러분을 어려운 상사가 아닌 기꺼이 돕고 싶은 인생의 선배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버릇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입니다. 회의 중에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무조건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이야기하니 훨씬 좋군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결코 나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열린 마음과 겸손함을 보여줌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 번째 말버릇은 상대방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은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의 품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시간을 금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헤어질 때 혹은 자녀가 잠시 집에 들렀다 갈 때 그저 잘 가라 하고 무심하게 배웅하는 대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다.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 조심히 들어가렴. 이 한마디는 함께한 시간의 가치를 몇 배로 부풀려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 온기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품격 있는 말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표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해도 불 조절에 실패하면 음식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의 품격 역시 마지막 한 가지 요소가 더해져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선명하게 느껴지는 말의 온도, 즉 어조와 타이밍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고맙다는 말을 들어도 어떤 말은 진심으로 가슴에 와닿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반면 어떤 말은 오히려 무시당한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내뱉는 고맙다는 말은 그저 소리에 불과할 뿐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호의가 하찮게 여겨지는 것 같아 불쾌감마저 들게 합니다. 칭찬을 해준다고 하면서 비꼬는 듯한 말투를 쓴다거나 걱정해주는 말인데도 한심하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다면 그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받는 인상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높낮이나 억양 같은 청각적 요소와 표정이나 눈빛, 자세와 같은 시각적 요소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상대방의 마음에 9배 이상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93%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의 속도와 여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도 모든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능력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우리에게 선물한 깊은 주름과 느려진 걸음걸이 속에는 조급함 대신 신중함이, 날카로움 대신 온화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급하게 휘두르는 칼날은 상처를 입히기 쉽지만 묵직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붓은 명작을 남기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걱정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말이 빨라지면 그 순간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은 아이에게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아이는 대화의 내용보다 여러분의 불안하고 다그치는 듯한 어조에 먼저 반응하여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잠시 깊게 숨을 한번 고르고 평소보다 한 박자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아들아, 아빠가 살아보니 말이야 하고 운을 떼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말에는 세월의 무게와 깊은 연륜이 실리게 됩니다. 느리고 차분한 어조는 상대방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말의 내용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은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닌 귀담아 들어야 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이것이 바로 수십 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이자 말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의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의 시작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마무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화 내내 즐거웠더라도 마지막에 무심하게 돌아서면 그 앞에 좋은 기억들은 쉽게 희미해집니다. 반대로 조금은 서먹했던 대화였을지라도 마지막 한마디가 따뜻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피크앤드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험을 평가할 때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가장 마지막 순간의 감정으로 전체를 판단한다는 이론입니다. 등산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정상에 올랐을 때의 쾌감과 다 내려와서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좋았다면 그 등산은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인사가 그 대화 전체의 품격을 결정하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고수들은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장식할까요? 회의가 끝났을 때, 지인과의 통화를 마칠 때, 혹은 자녀와의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 한마디를 꼭 덧붙여 보십시오. 오늘 말씀 덕분에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놀랍도록 강력한 세 가지 힘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덕분에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존재와 그의 말을 존중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라는 말은 이 만남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전달하여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넸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에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라는 말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진심 어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만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이 한마디를 들은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저 나이 많은 어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싶은 지혜로운 인생의 선배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작은 습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 그리고 대화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진심을 담아내는 따뜻한 여유.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고 주변을 소중한 인연들로 가득 채우게 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 자신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 같은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의 씨앗을 심지만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은 존중과 신뢰의 씨앗을 심어 아름다운 관계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향기롭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내 주변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 나 자신을 더욱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말 때문에 오해받고 외로워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관계를 회복하는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는 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를 혹은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있다면 주저 말고 남겨주십시오. 함께 읽고 공감하며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50대 이혼 정말 늦었을까요? 지금 이혼해도 될까요? 수많은 분들이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